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롯데리아가요. 롯데제가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예, 17만 4,600원. 시청자님 비중은요? 25%요. 요게 지금 재작년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아, 마음고생이 상당 오랫동안 좀 하셨겠는데요. 예, 그때는 좀 수입 많이 봤어요. 짧게 팔고 또 팔고 몇 번 했는데, 결국은 떨어지네요, 계속. 그때가 딱 지금 한 6월 정도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짧게 수입은 보긴 봤어요, 말이에요. 수익을 잠깐 보고 이후에는 손실을. 근데 또 25%는 지금 물량을 더 늘리신 건 아니고 그대로 계속 갖고 계신 아니, 거예요? 저 10% 무타기로 계속 했습니다, 10%로. 그러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4만 원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본전 사는 데까지 올 건지 아니면 더 가면 그냥 두고 아니면 제 3대까지 온다면 추가로 또 5% 한 번 더 사도 되는 거지. 그 두 가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본전까지 간다면 더 두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지금 더 살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제 목표가지. 목표가요? 예, 목표까지 짧게 추가로 사야지 아니면 더 간다면 그냥 그대로 가고요. 그대로 가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전략 들어볼게요. 예. 예, 김정수 전문가님, 2019년 이때 분위기 롯데제가 상당했네요. 이렇게까지 가격 갔는지도 사실 체크를 못했는데 이제 14만 원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사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단은 이 본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롯데그룹에서는 그나마 롯데제과가 나아요. 롯데제과가 판매하고 있는 건가루 쪽은 그래도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롯데나 신세계그룹,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 같은 우리나라 국내 유통 이 업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랑 많이 달라요. 과거에는 이 자금의 어떤 규모로 절대적인 어떤 이익의 치로 점유율 싸움이요라고 해봤자 국내 대기업들끼리 점유율 싸움이었단 말이죠. 롯데백화점과 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사이 서로의 어떤 점유율. 네. 그다음에 뭐 과자를 판다고 하더라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롯데그룹하고 뭐 오리온처럼 딱 정해져 있었다 이거죠. 네. 그 기업이 메인이고 나머지 뭐 크라운제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이게 기본적인 유통 구조였었고 거기 안에서 꾸준한 이익이 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배당 수익률로서 커버가 돼서 가치 투자로 우리가 평가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요만한 조만한 기업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판을 이제 흔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쿠팡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웃었던 이 쿠팡이 100조짜리 기업이 돼버리니까 적자 나다 망하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100조 기업이 돼버리니까 이 자금을 마련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한 5조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서 전국망을 그냥 아예 모든 사람들이 쿠팡에 익숙해져 있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네. 과거에 이제 롯데그룹이나 신세계나 이마트를 바라봤던 이익의 연속성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어도 조금 두려운 거예요.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롯데그룹을 하는 걸 보면 네. 기존의 유통 쪽 관련대하고 전혀 다른 행보를 많이 보이죠.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미국 쪽에 3조 투자를 하질 않나? 요번에 뭐 그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도 새로 검토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에서는 네. 지금 부동산으로는 거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충분히 먹고 삽니다. 워낙 우리나라 굴지의 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사업과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 매력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주를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쿠팡에 대한 부분을 항상 좀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거, 최근에 이제 반등이 시도가 나오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작년도에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이게 시가총액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롯데제과를 보게 되면 이 기업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껌 사 먹는 사람 거의 정해져 있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 사람 정해져 있고 꽃갈콘 사 먹는 사람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1,200도 한 1,400 정도 보니까 이 버는 금액은 계속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안정적으로 꺾이기 힘든 안정적으로 돈을 이익이 벌어요. 나오고. 요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롯데그룹에 대해서 계속 의심의 문초리가 생기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롯데그룹에서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다. 바이오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그룹 신격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년도에 이제 롯데그룹 임원진 한국에서 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냐 하면서 호통치고 네.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네. 뭐 쿠팡도 비난했는데 뭔가 변화를 주니까 롯데그룹에 대한 지분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변화를 두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반등 나온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꿈쩍 안 했던 롯데그룹이 발버둥치기 시작을 하는구나.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행태를 하는구나. 네. LG그룹이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사업 매각하고 막 이런 거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하는 행동을 높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요인들이 롯데그룹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반등이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 2,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서 투자하기보다 롯데그룹이 변화의 축에서 이 그룹을 데리고 갈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쿠팡의 악재는 롯데그룹이나 신세계한테는 호재가 될 거고요. 쿠팡이 어떻게 뭐 좀 잘 나가거나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롯데그룹이나 신세계나 이마트는 좀 제한된 상승으로 보는 게 저는 네. 타당할 거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1차 테스트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4만 4천 원에서 이제 한 5천, 5, 6천 원 정도가 1월, 1, 2월 달 주가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이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제가 비교를 좀 해드렸었죠. 작년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그러면 40% 지금 밀려 있는 거예요. 평균치에 비해서. 그래서 요 단계를 넘어갔을 때 레벨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지금 자리가 아니라 15만 원 선 자리, 요 자리를 넘어가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롯데그룹에 대한 어떤 변화를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더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17만 원 이상까지도 전 목표치가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17만 4,600원인데 지금 선택하실 수 있는 최선의 좀 전략은 좀 다소 좀 등락 조정이 있거나 좀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처럼 그냥 롯데그룹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뭔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변화를 두고 있으니 한번 좀 버텨보셔라. 17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저는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 더 늘리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자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25%면요. 내 포트에서 주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포트의 주력이 되려면 이 주식이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시장을 장악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롯데제과는 탈락이네요. 굴마음에서는. 그러니까 뭐 유통과 아직 관련된 게 몇 시장을 좀 거래 장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mRNA 플랫폼이나 네. 제형 변형 기술 관련된 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쉽지 않. 하다못해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더 크거나 반도체 쇼티지가 지금 시장에 더 큰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중을 실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시장을 장악해야 돼요. 그냥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완전 장악해서 계속 뉴스에 나와야 돼요. 이게 좋다. 그런 주식에 비중을 실는 것이지. 네. 예, 그래서 저는 현재 비중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14만 원에서 24만 4천 원에서 15만 원 돌파, 그리고 또 17만 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롯데가 갖고 있는 그런 과제들, 네, 유통주 안에서의 점유율, 미래 먹거리에 대한 변화,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해 가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물어봐도 될까요? 예. 네. 예, 5% 오늘 4일 동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봐서 5% 팔아서 다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다시 또 사도 되는지. 5%면 좀 비중을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팔았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잡아서 이렇게 조절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의 비중 가운데 5%면 5%의 비중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네네. 이 5%를 가지고 2배를 먹어야 내 계좌 수익률이 5%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50% 먹어야 내 계좌 수익률이 2.5% 늘어나는 거고요. 5%로 25%의 수익을 내봤자 내 계좌에 크게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즉 5%를 가지고 사고 파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큰 영향 끼치지 않아요. 만약에 비중을 두시고서 사고 파는 가정을 하려면 최소한 10%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15%의 비중을 두고 하셔야지 계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반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5%의 비중은 사실상 큰 의미 없는 비중이다라는 저는 의견이고 15%선 정도는 해야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하실 거라면 15%의 비중 내에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매매를 하실 때는 비중을 좀 더 크게 잡고 하시는 게 맞다라는 답까지 들어봤어요. 시청자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문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님께서 전달해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롯데제가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